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유선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고 여러 회에 걸쳐 독서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기 작가로 유명한 슈테판 찌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를 읽었는데요. 이 책은 유럽 문화의 황금기였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유럽의 문화, 사회, 정치를 증언하는 자전적 에세이예요. 찌바이크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인데요. 오스트리아가 1938년 독일에 병합되고 다음 해인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브라질로 망명했다가 브라질에서 부인과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들 부부를 죽음으로 내몬 2차 세계대전의 주범 히틀러 시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읽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입니다. 저자는 줄리아 보이드고요. 좀 전에 언급한 찌바이크와 줄리아 보이드 이 두 사람은 모두 서술 능력이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문체는 어렵지 않고 문장은 수려해요. 저는 두 사람의 글이 묘사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보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책 리뷰를 해볼까요? 이 책은 1차 대전 종전 이후 나치 정권 초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독일을 찾은 외국인, 언론인, 사업가, 정치인, 작가, 종교인, 외교관, 유학생, 예술가,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당시 독일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여행자들의 눈으로 본 독일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여행이나 독일 체류 후 남긴 기록물들이 이 책의 자료가 된 거죠. 일기, 편지, 회고록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나치 독일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초기 방문자들은 대체로 독일의 질서 정연함과 깨끗한 독일,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공공시설의 발전된 모습에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1차 대전을 겪은 유럽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법도 하죠. 독일 민족의 질서 의식도 높고 근면하잖아요. 아무튼 나치당이 주도하는 사회 안정과 독일 재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책은 전합니다. 하지만 전후 독일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 갈등 속에서 급부상한 나치당과 이들이 조장하는 범상치 않은 억압적 분위기를 감지하는 이들도 물론 있었고요. 일부 방문객들은 유대인 박해나 예술, 언론에 대한 검열, 과도한 사회 통제, 반대 세력 탄압, 대중선동, 나치 이데올로기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는데요.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과 전체주의적 통치 행위가 방문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떠안았고 일부 영토를 상실했죠. 군사적 제한도 받았고요. 이런 조치들이 독일 국민 입장에선 편치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져 독일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빠르게 안정되나 싶더니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1920년대 독일은 바이마르 르네상스를 여는데요. 과학의 발달은 물론 예술, 문화, 영화, 문학 등에서 혁신을 보이며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죠. 바우하우스 운동도 바로 이때 탄생합니다. 아무튼 많은 이들이 이 시기 독일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대공황으로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고 정치적 불안마저 고조되면서 나치즘이 부상하고 히틀러가 드디어 1933년에 집권에 성공하는데요. 히틀러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군비 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합니다. 이것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 책에는 히틀러에게 열광하는 독일 국민과 방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소개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히틀러의 열광이라니 싶으시죠? 근데 미셸 푸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력과 지도를 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고. 뭐가 됐든 역사적 맥락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독일 방문 여행객이 많았다는 것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독일에 호의적이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지만 이 책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히틀러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선동 능력도 크게 한몫했는데요. 어찌됐든 1차 대전 패배로 상처 입은 독일 국민에게 민족주의를 내세워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일이 겪는 문제를 유대인에게 전가하면서 분노를 유대인에게 집중시키는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거죠. 사실 나치가 찾은 희생양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소수민족,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배척했고 사회적 불만을 이들 특정 그룹에 돌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1930년대에 많은 영국 상류층 자제들이 1차 대전에 적국 독일 유학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독일 대학들이 학문적 우수성과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고 있긴 했죠. 또 독일은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괴테, 베토벤, 바흐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독일 문화 체험은 영국 상류층에게 중요한 교양의 일부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일부 영국 상류층은 나치 독일의 선전에 매료되기도 했고요. 또 대공황 시기였으니 경제적 부담이 적은 독일 유학이 끌렸을 수도 있었겠죠. 찰스 다윈의 손자와 결혼한 한 여성은 그것을 실용적 처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히틀러를 싫어했고 전쟁을 또 일으킬지 모른다고 우려도 했고 지배자 민족이라는 개념을 경멸했지만 파운드화와 마르크화 사이의 환율이 아주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영국인은 독일에 대한 영국의 전통적 시각과 나치의 악랄한 처사를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젊은이들의 나치 독일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자녀를 독일로 유학 보낸 영국 부모의 처사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진한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신문도 읽지 않는가? 그들은 나치의 폭력과 세속주의가 실러와 바흐의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격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작가의 일침을 보면서 2024년 우리의 처사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회에 난무하는 폭력과 세속주의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우리는 어떤 달콤함을 추구하며 아이들을 어디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 20세기에 많은 유명 문학인들이 파시즘에 매혹됐다는 충격적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괴벨스에게 헌납할 만큼 나치에 헌신적이었던 크누트 함슨과 그 외에도 윈덤 루이스, 에즈라 파운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독재 체제를 세계적인 문인들이 비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나치의 선전 효과와 정보 제한에 따른 오판도 있고 또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데다 스스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을 테니 공개적 비난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치 정권에 맞선 작가도 있습니다. 나치의 인권 침해, 무분별한 검열, 전체주의적 행태를 폭로하고 비판했던 이들이요. 토마스 만, 한나 아렌트, 헤르만 헤세를 들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 합병 후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침략을 확대하며 홀로코스트라는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이 되고 맙니다. 이 책을 여행 기록물 정도로 취급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역사의 한 층위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봅니다. 이 책은 일정 시기 동안 같은 장소를 방문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인간성의 양면적 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집단 심리 작용에 대한 이해도 갖게 해주는데요. 저자는 나치 독일이 어떻게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잔혹성이 있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조작된 선전 선동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독일 방문자들의 나치의 인권 유린에 대한 입장을 탐구한 저자는 많은 이들의 묵인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무관심과 묵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도 있으니까요. 비판적 사고와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력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차별과 편견이 가져오는 참상도 보여주고 망각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첨언해 보면요. 각자의 경험은 대상과 사건에 대한 인식, 또 그에 따른 나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경험의 주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책 리뷰 어떠셨나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